2021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 제4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는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이 과제는 왕승혜 연구위원님께서 책임 연구자이시며 외부 지정토론으로서는 건강보험연구원의 양유선 팀장님이십니다. 본 보고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의료법제에 있어서의 공익성과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라는 외부 평가를 받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왕승혜 박사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올해 공공의료법제 개선 방안 연구 책임을 맡은 왕승혜입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할 때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양유선 팀장님께서 연구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서 보면 우리나라 현행 공공의료법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 공공의료의 이행 책임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 방법으로 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공의료법은 공공주체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이행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이행 보장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근 의료 보장과 의료 형평이라는 공공의료의 목표와 관련해서 이 민간 부문의 의료를 통해서 공공의료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있는 이 논의를 넘어서서 이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법에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보장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결국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과 의료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어떤 신분 보장, 어떤 재정적인 어떤 급여에 대한 보장,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두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자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의료 자원은 결국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으로 요약이 될 것이고요. 의료 인력은 앞단락에서 말씀드렸던 이 의료인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보장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물적 시설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은 지금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적 시설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현재 많은 그 수월성이 아주 높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 민간 부문의 병원과 연계해서 이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연구의 결론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요. 근데 보시면 연구의 결론에서 먼저 공공의료법제에서 법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은 각 개인이 처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 재정적인 제약 상황이라든지 재정적인 공공함에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누구든지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때에 다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즉 공공병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서비스의 책임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본 보고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0여 년간,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 공공병원을 짓기 위한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해서 몇몇 제가 실제로 방문했던 그 지방 의료원들은 실제 지금 현재 그 지방 의료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의료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료 수요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의료를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내용을 법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공공의료법은 매우 개괄적으로 이 공공의료 책임기관이나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라는 어떤 사업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이 위탁과 관련한 사무의 이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내용들을 좀 법제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한 내용을 좀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서비스 종사자가 각 그 지방의료원이나 또 다른 공공병원의 그 법인의 설립 형식에 따라서 이 고용 방식이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 지급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광역인 경우, 기초인 경우, 아니면 그 독립된 그 민간 병원인 경우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병원은 민간 병원과 똑같이 수익에 기초해서 이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급여를 보전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민간 병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민간 병원과 공공병원이 좀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마무리하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토론해 주시는 양유선 박사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방승희 박사님, 제한된 시간 내에 연구 성과물에 있어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토론으로서는 저희 건강보험연구원의 양유선 팀장님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팀장님. 저희 네, 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양유선 부연구위원입니다. 우선 공공의료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연구해 주신 왕승혜 박사님,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법제연구원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승혜 박사님께서 하신 이제 연구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의료의 책임과 가치, 목적, 목표 등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장치들이 개선 장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다소 변화했다는 측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공공의료를 물리적인 공적 자원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병원, 병상 등을 확대하는 방향이 주요했다면, 요즘에는 그 민간과의 협력 혹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왕승혜 박사님께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기능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달 체계, 민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능성과 민간 협력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공공의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 가치가 추구해야 되는 기능적 특성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을 해가는
다양한 방법 등을 필요로 한다라고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기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공의료가 추구하는 이제 기능의 대표적인 것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와 전염병, 응급대응 등과 관련된 필수 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입니다. 실제로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공공의료 하면 또 하나 떠올리는 말이 적자입니다. 이는 즉 수익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공공의료 기관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되 스스로 운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하면은 좀 더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수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러한 측면이 공공의료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병상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국가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독일 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병상 부족이라는 말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보다 다소 병상이 적은 독일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독일 내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중증 환자까지 치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과 독일의 대표적인 의료 기능성 차이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6천만에 중환자실이 약 1만여 개 있는 이제 환경이고요. 독일의 경우는 인구가 8천만인데 중환자실이 약 2만 8천여 개입니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를 급성기와 중증 치료에 집중해서 운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독일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의료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능성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공공의료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위기 대응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 협력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병상 보유 2위국이고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즉 의료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인프라 총량의 90%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가 공공의료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총량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들이 공공 비율이 한 50에서 60%,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를 차지한다는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상 총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프라가 아주 충분하고 그런데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이제 특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확충과 함께 따라다니는 게 민간의료 협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기존에는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약 90%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민간의료에 공공의 기능성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약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의료가 실제로 공공적인 협력이 가능한가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크게 의료 수익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의료기관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급여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진료 혹은 비급여가 지불 가능한 환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목적 중 하나인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의료 형평성에 대비됩니다. 사실 공공의료 또한 적자 운영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데 민간의료의 이러한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틀을 깨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지불 제도, 즉 국민건강보험법,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특별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 건강증진법 등 공공의료의 공적 가치와 재정적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는 다양한 법의 책임과 역할 분담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재정적인 안정화에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료 수익보다는 기능적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간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이 협력 가능한 지불 체계 혹은 지원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의 지역 불균형, 그리고 의료 인력 부족, 이런 전반적인 의료계의 문제들이 재정을 기반한 문제들입니다. 결국 공공의료에 관한 법과 정책은 적정 수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자원의 재배치와 협력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지금 해주신 바와 같이 공공의료의 기능성, 민간 협력,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 기반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재정을 포커스로 하는 법적 개선 방안 등이 또 연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민간 협력을 키워드로 한 공공의료법제의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왕승희 박사님께서 향후 또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서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재정과 관련한 여러 연구를 계획하고 또 수행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